네, 안녕하세요. 토털리 개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플러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틱택토, 우리나라의 오목, 그러니까 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O 또는 X로 먼저 채우시는, 이제 채우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바로 그것을 플러터로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리브 제가 파일에 미리 게임볼드부터 플레이어 2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다트 파일들을 쭉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로 이제 저희가 이 게임에 필요한 내용들은 게임 보드에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이런 위젯들을 좀 먼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 메시지를 그대로 좀 제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는데, 제가 내용은 미리 작성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게임 메시지를 작성을 쫙 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바로 이 텍스트에 보여줄 수 있도록 게임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저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리조트에 필요한 부분도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게임 스테이터스, 이 게임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열거형을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enum이라는 이제 enumerate 열거형이라는 뜻인데, 이 게임 스테이터스라는 타입 저희가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거를 편리하게 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통일도 줄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5가지 상태를 넣어줄 겁니다. 스타트, 플레이, 플레이어 윈, 1 윈, 플레이어 2 윈, 드로우, 무승부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상태로 저희가 상태 체크를 할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 타이틀이 틱택토 게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메시지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스태틱으로 좀 내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string, player 1 win, 2 win, game is draw. 그러니까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중에 메시지를만 수정해야 되면은 이 player 1 win 바로 이 부분만 수정해 줄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 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플레이어 1, 이제 플레이어 사용자 1, 사용자 2를 지정을 해줄 건데, 이제 누구 턴인지에 따라서 플레이어 1차례 이거를 플레이어 1차례가 아닌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물음표 콜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2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에러가 shared preference는 아직 저희가 그 기존 했던 거를 이제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어 2도 여기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쭉 해주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게임 메시지, 게임 리조트, 게임 스테이터스, 게임 타이틀, 메시지,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저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게임 볼드, 여기서 저희가 게임 볼드를 주로 이제 입력을 해줄 건데, 여기서 STF를 탭을 해주시고 여기서 게임 볼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지워주시고, 여기서 빌드 컨텍스트의 커맨드 점에서 머티리얼을 이렇게 임포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이 스캐폴드를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스캐폴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앱바는 넣지 않을 거고 바디로 바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먼저 넣어서, 이게 혹시 위젯을 벗어나게 되면,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잘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넣어 주신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height를 넣어줍니다. media query of context 넣어주시고요. height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heigh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ild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스택을 쌓을 겁니다. 이 스택을 이용하면은 이제 겹겹이 쌓을 수 있고, 이제 특히 게임 만들 때 스택이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뭔가를 중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위젯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드런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콤마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기 이게 기본 이 위젯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게임 그리드를 그릴 텐데 먼저 위젯, 게임 그리드 보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주시고 저희가 이 return 센터를 넣으셔서 그리드 뷰를 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 그리드 뷰가 있어야 좀 쉽게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rink wrap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 랩을 접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physics, 이 physics를 이용해서 스크롤을 기능을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ver scrollable physics를 넣으면은 스크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리드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이게 그리드가 이제 가로축, 세로축 어떻게 될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드 silver 여기서는 silver grid 델리게이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fixed cross 여기서 cross axis count를 3개 정도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children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박스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 박스들은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를 저희가 지정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위젯, 그다음에 볼드 박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int x, y 값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마크 이게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표시할 수 있게 지정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return 그다음에 gesture 이거를 저희가 탭했을 때 O인지 X인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gesture 디텍터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on 탭을 넣어서 이렇게 탭을 넣었을 때 이게 터치했을 때 이거를 받을 수 있게 기능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child를 넣어서 이거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그다음에 margin 정도 하나 넣어주시고 네, 한 8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컬러는 이제 나중에 좀 손을 보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가운데로 정렬해서 동그라미나 X가 가운데 표시될 수 있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텍스트는 마크를 넣을 거기 때문에 O인지 X인지 그다음에 텍스트를 좀 스타일을 좀 키워 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볼드 박스는 만들어졌고 이 볼드 박스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좀 로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te list widget 박시스를 하나 넣어주고요. 비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2개를 넣겠습니다. 이중 반복문을 넣어서 총 이제 3 곱하기 3 박스니까 이렇게 넣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스를 한 다음에 이제 플러터에서 리스트는 더할 때 add를 넣기 때문에 add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볼드 박스를 위젯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볼드 박스 그다음에 i, j 이게 이제 x 값, y 값 그다음에 마크는 저희가 이 저희가 이 마크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볼드 부분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다가 이제 레이트 리스트 그다음에 리스트를 하나 더 넣어서 이제 이중 배열이 될 수 있도록 2차원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트링으로 이렇게 볼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드를 먼저 이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가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볼드 init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볼드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generate에서 이 리스트 generate를 쓰면은 리스트를 어떤 값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제 또 list.generate를 한 번 더 넣어서 여기다 3 곱하기 3이니까 3 해서 여기 인덱스 값을 화살표 함수 그다음에 빈칸을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나 X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고 growable 이제 리스트를 키울 수 있느냐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막을 거기 때문에 false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old init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거를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이 켜졌을 때 override에서 init state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uper
super init state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bold init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호출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 보드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 마크에 이거를 이제 채울 수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빈칸이기 때문에 bold ij. 근데 이거는 지금 1부터 이 i가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씩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열 이제 리스트의 이제 인덱스 값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children에 바로 이 리스트 위젯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시스. 그러면은 이렇게 게임 그리드 위젯까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점 여기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게임 보드를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세이브, 그다음에 보드도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일단 뭐 아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컨테이너에 아직 지금 속성을 입히지 않았고 스택에 칠드런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게임 그리드 볼드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뭐 나타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배경화면을 먼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배경화면은 저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리스타트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껐다가 다시 키니까 다시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 보드를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것까지는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스를 그리는 건 됐고, 이제 한번 보드 박스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x 값이 어떻게 되고 y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버 콘솔 쭉 보시면은 이렇게 21 이렇게 22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이 x, y 값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OX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게임 메뉴를 보여주고 이 게임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제 플레이어 1이 이겼는지 2가 이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불린 형태를 하나 false로 넣어 주겠습니다. 게임 스테이터스 여기서 임포트해서 이 이넘 저번 시간에 이거를 이넘 열거형 형태로 만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게임 스테이터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디폴트 처음 값으로 게임 스테이터스를 스타트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 변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니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마무리됐을 때 void dispose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super dispose로 마무리해 주고요. 위젯 빌드 부분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ildren 형태의 이 게임 보드는 보여주어야 되고, 저희가 플레이어 디스플레이 컨테이너를 하나 이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레이어 1 턴이 지금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해서 이 플레이어를 이제 여기 휴대폰 그 상단에다가 플레이어 1차례인지 2차례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젯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디스플레이 컨테이너 파라미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is player 1 turn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주시고 중괄호 return 컨테이너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margin 저희가 이 맨 위에 한 70 정도 좀 공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탑 한 70 정도 주고 child로 로우를 넣어줍니다. 이 로우를 넣는 이유는 이제 플레이어 1, 2를 가로로 연속으로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children 넣어주시고 이제 플레이어 1 디스플레이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is one player 턴을 넣어 주십니다. 이 player one display 여기 커맨드 좀 들어가 보면은 is my 턴을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is my 턴이면은 플레이어 1차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플레이어 1, 5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2도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2 디스플레이 동일하게 is player 1 turn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는데, 저희가 공간 서로 이거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main axis alignment space between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어, 가운데를 이제 사이로 해서 서로 두 위젯을 벌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은 플레이어 1, 2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거는 1턴이 아니면 여기서는 true, 이거는 false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면은 지금 플레이어 2 차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이 그 다음에 넣어줄 부분이 이제 플레이 버튼과 이제 메뉴 버튼을 넣어야 되는데요. 먼저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메뉴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return, 저희가 버튼을 넣을 거기 때문에 elevated 버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unpressed에 먼저 빈칸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다음에 child 부분의 컨테이너, 그다음에 padding, const, 엣지, 여기서는 insets symmetric을 넣어서 대칭형으로 패딩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vertical, 세로를 15 정도, horizontal, 가로를 3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child, const text 입력하셔서 이제 게임 시작 스타일을 폰트 사이즈를 22 정도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플레이 메뉴 버튼, 이거 말고도 이제 exit 버튼도 필요하기 때문에 exit 버튼으로 만들어주고, 게임 종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들은 나중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 버튼을 총괄적으로 보여줄 위젯 메뉴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일단 컨테이너,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스 하이트 이렇게 컬러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child 컬럼으로 넣어 주셔서 이거를 메뉴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컬럼 메인 액시스를, 이거를 민으로 해주는 이유가 이제 컬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세로를 다 차지하게 되면 너무 좀 정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민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children 입력해주시고, 먼저 게임 타이틀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타이틀을 먼저 보여주고, 사이즈드 박스로 해서 공간을 여백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스트 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리설트를 나중에 보여줄 건데요. if, else를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주에. 그래서 플레이 메뉴 버튼을 먼저 넣어주시고, exit 메뉴 버튼, exit 버튼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메뉴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게임 그리드볼드에다가 메뉴 버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틱택토 게임에서 게임 시작 종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게임 시작하고 게임 종료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컨스트 사이즈 박스를 한 15 정도로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게임 시작, 게임 종료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이 게임 스테이터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게임 리설트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기다가 if, 만약 게임 스테이터스가 플레이어 1이 이겼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리설트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메시지 점, 이 메시지 이거 임포트 해줍니다. 메시지
message.player1 win으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는 여기에서 온 겁니다. player1 win. 스태틱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없이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게임 스테이터스가 게임 상태가 플레이어 플레이가 이겨 이겼으면은 플레이어 2 win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플레이어 2 win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else if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if면은 둘 다 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else if 그다음에 게임 스테이터스도 넣어주시고 게임 스테이터스가 무승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else if이기 때문에 콤마를 지워줘야 되고 게임 리설트 메시지 true를 넣어줍니다. 게임 is true.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없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스타트에서 이렇게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이기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의 승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게임 테스트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2 윈도 한번 해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서 플레이어 2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is draw를 넣어주면 draw, command s,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스타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로 하면은 이 무승부입니다. 이 문구가 아예 보이지 않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넣을 것은 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리드 버튼 됐고 이 메뉴 버튼이 이제 게임이 시작됐으면은 이 메뉴 버튼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저빌리티라는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저빌리티를 이용하면은 이게 이제 child를 넣을 수 있고 비저블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저블이라는 속성을 넣어서 이 비저블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위젯을 나타내고 어떤 위젯을 보여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드로우, 원, 투, 윈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이 메뉴 버튼을 보여주게 할 겁니다. 즉 플레이 상태만 아니라면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는 없고 스테이터스 플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주어라 하면 되고 메뉴 버튼은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되고요. 비저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맨 밑에다가 스마트폰 화면의 맨 밑에다가 게임 메시지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지령을 내려줄 건데요. 이제 지시를 할 건데 그것도 비저빌리티를 이용합니다. 비저빌리티 child로 이제 게임 메시지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 턴인 경우에 이제 플레이어 1의 차례입니다. 뭐 비어있는 박스를 터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메시지 부분에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시고 플레이어 1 턴인지 2 턴인지 그 다음에 이 게임 메시지 부분을 이게 플레이어 1 턴인 상태면은 이거를 게임 메시지.플레이어 1 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플레이어 2 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 메시지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저블 child는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비저블을 입력해 주시고 비저블에서 이 비저블이 현재 이제 플레이 상태라면은 메시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게임 스테이터스 플레이. 자, 이게 에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괄호가 제가 빼먹었죠. 빼먹었고 점을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콤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플레이를 넣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메뉴가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메뉴 버튼을 저희가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시작에 들어가서 게임 여기 보면은 플레이어 버튼, 플레이 메뉴 버튼에 이 언프레스드 버튼을 여기를 손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기다 보니까 set state를 넣어야 됩니다. set state 여기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게임 스테이터스를 먼저 플레이로 바꿔주셔야 저희가 이 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고 이제 플레이가 됐으니까 처음에 이 보드 이닛 그러니까 보드판을 다시 까는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it 메소드를 다시 호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시작을 이제 랜덤으로 정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으로 작성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int who plays firs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플로터에서는 랜덤 쓰려면은 이 랜덤 함수를 엔터 치시면은 이 dot mass라는 것이 임포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포트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next int 그리고 2를 하시면은 이게 0에서부터 2 미만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player 1 턴을 who plays first가 만약에 0이라면 true 혹은 false를 넣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랜덤으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이 먼저 시작할지 2가 먼저 시작할지,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주고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게임 시작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 2의 차례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1의 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게임 플레이까지 이제 시작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종료 버튼 부분인데, 종료 버튼일 때는 이렇게 안드로이드인 경우, iOS인 경우, 나머지 상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시작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말판을 클릭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스처 디텍터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여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이 좀 비어있는 경우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판이 비어있을 때 if문으로 bold x, y 그다음에 이렇게 1을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배열 리스트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다면은 중괄호, set state로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플레이어 1의 턴이다, 뭐 물음표 그 다음에 콜론을 넣어서 bold x 여기다가 5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나머지 부분은 x로 채워줄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5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5. 근데 지금은 이제 5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5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플레이어 1턴이 계속 true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플레이어 1턴을 false로 바꿔줘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X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놓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말판이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else로 해서 에러 문구를 출력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캐폴드 메신저를 활용해서 컨텍스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snack bar, 그 다음에 const snack bar 컨텐트에다가 텍스트 위젯을 넣어서 비어있는 곳만 표시 가능합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커맨드 S 누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누르면 비어있는 곳만 표시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면은 게임 시작 X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줄을 X 한 줄을 대각선으로 완성했음을 불구하고 무슨 결과가 나타나거나 게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로직을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게임 로직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로직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가로줄이나 세로줄 어느 줄이라도 이제 한 줄이 되면은 게임을 종료하고 게임 결과를 나타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체크. 자, 여기서 int 볼드 카운트 0을 미리 선언해서 넣어줍니다. 이 볼드 카운트 0을 선언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무승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틱택토의 이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진 않고 단순히 5를 비교해서 이게 한 줄이 되었는지 이렇게 평가만 해서 게임을 종료하는 그렇게 메소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각선 체크, 가로 세로 체크, 무승부 체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각선 체크는 제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복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를 했고, 가로 세로 체크한 부분도 이제 복사해 줘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승부 체크.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대각선 체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첫 번째 X,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X, 그 다음에 여기 O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대각선 부분의 인덱스 값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플레이어 1이 이겼다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투 윈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로 세로 체크 같은 경우도 저는 반복문을 한 번 정도만 돌렸고, 여기서는 두 번째 돌려서 현재 지금 볼드 카운트가 만약에 이제 9개가 넘는다, 9개, 9 이상이면은 이제 플레이어 1, 2 윈이 이긴 상태가 아니면은 이거를 주로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게임 체크를 그러면 이제 위젯을 불러와 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불러와 주는 부분을 이제 볼드 박스 부분에 여기에다가 게임 체크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S를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시고 O, X, 그다음에 O, X, 그다음에 또 5를 넣어주시고 X, 그다음에 한 줄을 완성시키면은 플레이어 1의 승리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게임 시작하면은 다시 리셋이 되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1의 승리, 이번엔 2의 승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2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승부도 한번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승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이제 플레이어 2 승리가 되는데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X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플레이 1 승리라고 나오네. 제가 이거 무승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5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승부라고 나오는 것을 성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틱택토 게임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점수 계산이라든지 이게 뭐 스코어를 저장한다든지 뭐 무르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놓은 것을 제가 속전속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간소화할 수 있다면 간소해 보시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 제가 좀 여러 위젯을 여기 복잡하게 좀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별도로 이 리브, 제가 지금 메시지나 리설트나 이렇게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은 이제 바로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종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종료가 돼서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틱택토 앱을 플로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어플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